어느 누구에게나 출발선은 있다. 하지만 그 출발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어질 때 그것은 여정이 된다. 디오고에게 오늘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묵직한 침묵이 맴돈다. 그 침묵 위로 삶의 진심이 조용히 발을 딛는다. 손끝으로 시간을 빚고 도자기 위에 인생의 온도를 담아온 그는 또다시 삶의 궤적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발끝이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피어난다. 출발을 앞두고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다. 거기는 스키장이 아니고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지만은 스키장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타야 되니까 말씀대로 파우도 나올 수도 있고 얼음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듯 여행 장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신뢰를 확인했다. 나는 믿는다. 이 준비의 순간 자체가 이미 여정의 일부이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에너지가 앞으로 모든 순간들을 지탱할 것임을 안다. 제네바 공항에 내렸다. 차창 밖 레망호수는 평온했다. 알프스의 공기가 폐를 채운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레망호수의 푸른 물결. 마치 내가 만드는 도자기의 유학 같은 색이다. 동료들과의 웃음. 그 속에 섞인 묵직한 침묵. 산은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은 낯선 고도에 익숙해지려는 듯 고동쳤다. 체르마트가 가까워지며 나는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려나갈 서론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체르마트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도시다. 차가웠고 대신 종소리와 전기 택시가 풍경을 채운다. 키르이 다리에서 본 메테오른의 실루엣은 우리를 압도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다. 오래된 알프스 정통 가옥들을 걸으며 나는 내 작품들의 곡선을 떠올렸다. 거칠지만 따뜻한 질감. 나는 이곳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선율을 느꼈다. 스키를 타기 전 이 도시는 내게 깊은 숨을 고르게 했다. 고르노그라트 열차에 올라 메테오른이 서서히 드러나던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장엄함이란 언어를 압도하는 침묵 속에만 존재하니까. 스키로 내려오며 나는 바람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난 시간들을 마주했다. 메테오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내려오는 슬로프. 이보다 완벽한 무대가 또 있을까? 이글루촌에서 퐁디를 먹으며 하얀 외피 안에 녹아내리는 치즈처럼 우리의 마음도 녹았다. 우리는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따스했다. 인간은 차가운 환경에서야 진짜 온기를 나누는 법을 배우는가 보다. 마토른 글레이셔 파라다이스 3,883m,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이다. 여기서 시작된 스키는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체르비냐까지 이어집니다. 설원 위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광활한 자연과 그 속을 유영하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코스마다 다른 설질과 경사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저는 그 도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오자 풍경은 또 다른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페오들 빙하 위, 나는 턴 하나하나를
인생의 문장처럼 써내려갔습니다. 스키는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입니다. 벨리 블랑시를 위한 준비 훈련이다. 아이젠, 하네스, 로프. 낯선 장비들이지만 곧 생명줄이 될 것들이다. 내가 크레바스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읽는다. 빙하위를 걷는 법, 크레바스를 피하는 요령,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대처하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눈은 때로 무겁고 때론 날카롭습니다. 고산의 공기 속에서 호흡을 맞추는 건 동료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피체를 보니 우리 밤새 그냥 60년의 약속을 응원차 대서양을 건너온 샘과 수 부부와 함께한 오늘의 서로는 그 자체로 충분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이탈리안 식당에서 우린 또 다른 절정을 맞았다. 연구를 해갖고 오늘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래서 딱 마셔보고 내가 이 와인에 이름을 주겠다. 그게 그 이름이 브루넬라. 한 병의 브리넬로가 조용히 코르크를 열었다. 와인의 첫 향은 알프스의 바람 같았다. 깊고 묵직하고 오래된 약속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아무 말 없이 이 잔엔 우리의 우정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리라. 흙처럼 단단하고 눈처럼 맑았던 밤을 체르마트를 뒤로하고 우리는 샤모니로 향하는 길에 알프스의 심장인 융프라우 지역을 경유했습니다. 인터라케는 두 호수 사이에 자리한 아름다운 도시였고 라우텐브르네는 거대한 절벽과 폭포들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계곡이었습니다. 특히 융프라우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한 아이거 북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수많은 등반가들의 꿈이자 도전이었던 그 벽은 제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샤모니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알프스의 풍경들이 내 마음속 도자기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샤모니에 도착하니 체르모아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더 활기차고 더 다국적이고 더 모험적이다. 높이 4,809m의 몽블랑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마을을 내려다본다. 체르마트의 메테오른이 날카로운 칼 같다면 몽블랑은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한 어머니 같다. 에귀디미디의 뾰족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내일 저 위에서 시작될 벨리 브랑시의 빙하를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 마을 카페에서 마신 카페오레. 프랑스의 여유로움이 몸속으로 스며든다. 우리가 머문 숙소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알프스의 전통 가옥이었다. 목재가 삐걱일 때마다 세월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따스하게 불이 지펴진 벽난로 앞에서 조용히 차를 마신다. 나는 문득 불빛 속 도자기들이 뜨거움을 견디며 태어나는 장면을 떠올렸다. 옛사람들은 도자기를 굽는 것이 아니고 가마를 굽는 거라고 가마의 중요성을 고요한 밤, 불과 흙이 시간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변화의 과정을 생각하며 나는 작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나뭇결이 오랜 시간을 품어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내듯 사람의 마음 역시 세월이 쌓일수록 그 형태가 달라진다. 이곳에서 나는 깨달았다. 도자기를 빚는 손길과 스키를 타는 발끝, 그 두 가지 모두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따뜻하면 형태가 없다. 그것은 곧 존재의 온도였다. 이곳은 몽블랑 상군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스키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가파른 슬로프와 다양한 지형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랑목대의 모든 코스를 섭렵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눈을 가리며 내려오는 동안 저는 바람과 하나 되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몽블랑을 배경으로 펼쳐진 샤모니밸리의 모든 스키장을 탐방하며 저는 각 스키장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랑목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벨리 브랑시. 케이블카를 타고 에기디미디로 오르며 나는 마치 태초의 세계를 향하는 순례자 같았다. 내가 안전수칙을 설명할 때 동료들의 표정은 이 코스의 위험성을 짐작한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살면서 배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항상 위험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설렘 속에 나도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설원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아름다운 오프피스트 코스. 20km의 빙하 여행이 시작된다. 에귀디미디 정상에 서자 차가운 공기가 페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벨리 브랑시의 시작점은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 같았습니다. 모두는 아이젠을 착용하고 로프를 잡고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 아래는 아찔한 절벽이었고 멀리 빙하가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이 위대한 자연 속으로 뛰어든다는 설렘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벨리 블랑시의 초입에서 마주한 몽블랑의 전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몽블랑은 거대한 흰색 베일을 두른 듯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동시에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빙하스키가 시작된다. 발 아래 펼쳐진 것은 수천 년 된 얼음의 세계다. 시간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기록물이다. 발 아래 느껴지는 눈의 촉감은 인공설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나는 미끄러지듯 빙하 위를 활강했다. 거대한 빙하의 균열과 크레바스들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내려올수록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자연이 주는 수업은 늘 역설적이다. 거칠수록 깊다. 긴 활강 끝에 도착한 르팡산장은 마치 고요한 성소 같았다. 따뜻한 수프와 빵 한 조각이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다. 벗어둔 장비들 사이로 웃음이 퍼졌고 얼었던 마음도 함께 녹았다. 우리는 눈을 맞으며 마주 앉아 서로의 노고를 기렸다. 여행의 의미는 결국 이런 순간에 있다. 극한을 마주한 후에야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르팡 산장에서 보는 눈밭은 마치 평화 그 자체였다. 르팡 산장을 떠나 우리는 다시 빙하지대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거대한 빙하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빙하의 균열을 피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크레바스를 뛰어넘어야 했고 때로는 가파른 경사를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극한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메흐드글라스, 얼음의 바다라는 이름이 완벽하다. 끝없이 펼쳐진 빙하의 물결들이 정말 바다처럼 보인다. 시간이 정지한 바다, 이 거대한 얼음강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며 나는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이다. 몇만 년 전의 눈이 얼음이 되어 지금도 천천히 흘러내려가고 있다. 발 아래의 얼음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공룡시대의 공기방울, 빙하시대의 꽃가루, 시간의 캡슐을 밟고 지나가는 기분이다. 도자기도 그렇다. 1000도가 넘는 불에서 견디는 흙은 영원히 그 순간을 기억한다. 20km의 긴 여정이 끝나간다. 멀리 몽탄베르역이 보인다. 문명으로 돌아가는 관문이다. 하지만 아쉽다. 이 순수한 세계를 떠나기가. 모든 여정이 끝났다. 나는 다시 흙을 만지듯 내 마음을 조심스레 들여다본다. 이 알프스의 시간들은 내 삶에 또 하나의 윤기를 더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여정은 앞으로의 삶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스키와 도자기 그리고 삶을 통해 계속 빚어지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쉼표일 뿐이다.